자, 갓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텐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다 편집해서 클립으로 다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보더라도 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도록 좀 만들고 있어요. 라이브가 메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오늘 코너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이게 뭐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뭐 이제 지도를 많이 하지만 간혹 면접을 자소서처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공부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 그런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고시 떨어졌던 친구들 있죠. 뭐 CPA라든지 변리사라든지 이런 뭔가 공부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시험을 이렇게 뭐 관두고 엑시트하고 온 친구들이 면접을 준비하면 꼭 요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이 Q&A 정답이 있는 질문, 약수령 질문이나 논술 시험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자기소개서처럼 딱 질문을 쫙 잡아놓고 막 답변을 문서로 씁니다. 자기소개서 쓰듯이. 이런 친구들 100점 100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 꼭지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같은 점, 그리고 다른 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 중에도 뭐 회계사라든지 이런 시험을 준비하다가 관둔 친구들 혹은 자기소개서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 면접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르고 엉뚱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사람을 뽑는 과정이에요. 사람을 뽑는 과정이고 말 그대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과정입니다. 이게 높낮이가 아니에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량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역량을 갖춘 사람인데 이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 친구 역량이 있네. 그리고 면접을 보면 이 친구 역량이 있네. 라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역량의 개념이 뭐죠, 여러분들? 제 강의를 오랫동안 본 친구는 알 겁니다. 미래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갖춘 기질이요. 그런 미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춘 공통의 기질. 그 기질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기질은 지식, 기술, 태도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학생이기 때문에 스펙, 경험, 마인드.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이 6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검증을 할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큰 틀은 조직에 어울리냐, 조직 핏, 직무에 어울리느냐, 직무 핏.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것들을 검증을 하다 보니 반드시 이걸 혹시 이 영상만 보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중에 역량이론 영상이 있어요.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모든 평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와 선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은요. 나의 답변에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반드시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일까? 자기소개. 너는 어떤 사람이니? 면접도 마찬가지죠.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나 자신이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느낌들, 그리고 견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굉장히 무슨 흔히 얘기하는 약간 페이퍼 같은 뭐 이렇게 레포트 같은 느낌이 나요. 자기소개서도 면접이든. 그래서 나의 모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감정, 생각, 느낌, 견해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리고 저런 게 들어가야 또 차별화가 돼요. 왜냐하면 대학생 수준에서 자소서든 면접이든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이 엄청나게 차별화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남들과 다른 나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나의 감정, 생각, 느낌, 그리고 견해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뭐 삼성 자수서 문항만 봐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를 밝히라고 딱딱 견해를 밝히세요라고 돼 있고 SK 계열의 어떤 SK 이노 계열이라는 문항을 보면 가이드에 그때 느꼈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답이 없어요.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물론 경향은 있습니다만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이거 정답이라고 그러면 이거 사기꾼이에요. 떨어지는 건 있어요. 떨어지는 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합격이다. 이런 거는 좀 뭐 경향은 있지만
이게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것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만 쫓아가면 되고. 근데 아무리 뭐 어디 가서 뭐 학원을 다니고 해도 이 막 떨어지는 면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평가자의 주관이 듬뿍 담긴 자소서와 면접 평가이기 때문이에요. 회사 측에서는 최대한 이런 것들에 바이어스 흔히 얘기하는 이런 그 평가자에 따른 그런 오류들을 정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오늘부터는 저 빈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요령들 알려드릴 텐데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가이드의 하나일 뿐이지 이걸 똑같이 따라한다고 합격한다는 보장 제가 못합니다. 예, 못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서 본 듯한 프레임으로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만 평가자로 빙의를 하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아 이래야 되겠다. 이런 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따 저랑 같이 연습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기업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바로 취업의 3요소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입니다. 뭐죠? 산업과 기업과 직무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왜 Y 산업, Y 기업, Y 직무 중심의 질문은 거의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 산업군에 지원을 했지? 나는 왜 이 기업에 지원을 했지? 나는 왜 이 직무에 지원을 했지? 그리고 요즘에 있는 이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최근에 고민하는 것들은 무엇이지? 그리고 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도움을 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인문계,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은 이 직무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고요. 기업과 직무. 그리고 이공대 친구들은 산업군까지 굉장히 뎁스 있게 알아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5대 산업군이라고 있죠. 반도체, 배터리,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영역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산업군이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군에 대한 지식들, 특히나 이공대는 지식을 많이 물어봅니다. 예, 왜냐하면 문과랑 다르게 이공계는 그 대학 때 배웠던 지식이 바로 직무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썼지만 아이고 네 이공계는 산업과 직무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뭐야 이게 이게 제가 오타난 것 같아요. 산업과 직무의 지식과 이슈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 뭐냐? 자소서는 원사이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써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독자가 읽고 그냥 판단하고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후속 질문을 후속으로 대답도 못해요. 자, 그런데 면접은 어떻죠? 양방향 소통이 일어납니다. 양방향 소통. 그래서 꼬리 질문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대답이 좀 내키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좀 물어봐야 되겠다, 궁금하다라고 하면 꼬리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바로 면접입니다. 자, 이게 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소개서는 분량이 제한돼 있죠. 뭐 800자, 500자, 1000자, 뭐 2000자까지 나오죠. 그런 문항이 좀 길어요, 사실. 예, 자소서 그 면접보단 길어요. 근데 면접은 대화식이에요. Q&A를 하죠. 여러분들이 소개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하면 단답식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예를 들면 이제 단답식으로 대답하면 되게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아, 본인이 뭐 조직을 위해서 헌신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끝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또 뭐 조직을 위해서 헌신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1학년 때였나 봐요. 하면서 갑자기 박찬호로 빙의해. 뭐 우리 그 투머치 토커로 유명한. 그래서 제가 LA에 갔을 텐데 하더니 갑자기 기승전결해서 막 1, 2분 동안 혼자 떠들어. 이것도 별로예요. 주저리. 자, 그래서 대화이기 때문에 단답식 혹은 너무 긴 답변 둘 다 금물입니다. 이거 숫자로 모든 게 평가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뭘 안 지운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작업을 제가 여러 개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경쟁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맞아요. 문호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 이래서 자기소개서는 문호체로 쓰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글자니까. 근데 면접은 문호체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표 지금 제가 수정이 좀 덜 됐어요.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야 돼요. 요거 옛날에 제가 그 다른 데서 좀 따다 썼더니 이렇게 됐네요. 수정이 좀 덜 됐어. 그래서 어쨌든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자, 요걸로 오늘 자소서와 면접의 차이점. 일단 첫 번째 꼭지 맞췄어요.
자, 오늘 잠깐 이제 요거 마쳤으니까 한번 볼게요. 산도끼님, 아우, 다 오늘 단골 손님들만 오셨네요. 산도끼님, 무슈님, 피피님, 산도끼님, 아, 예, 희응이응님, 프리미엄 유튜브님. 아, 프리미엄 유튜브님은 아마 인적성 앞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들 좀 잘 진행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AI 역량 검사였나? 아무튼.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또 이제 올려주시고요. 이따 끝날 때 한꺼번에 몰아서, 스크류바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